예, 빈무원부터 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할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빈무원은 난하고 부의무교는 이하니라 라는 거 여기서부터 했니. 예. 거기서 한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숙문자도 위나라 사람이죠. 위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공숙문자 바로 앞에 나왔죠. 앞 시간에 나왔죠. 공숙문자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말도 하지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고 나 물건 취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는 뭡니까? 왕송과 대답하기로 왜 말을 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면서 어찌 되면 말을 한다? 시연원이요. 딱 때가 되면은 딱 그 때가 되면은 그때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웃는 건 뭐입니까? 낭연우 즐거움이 진짜 있으면 뒤에 웃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웃는 걸 갖다 모른다고 했죠. 왜 너무 그 취하지 아니해? 의로운 것을 알고 딱 의로운 연후에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공숙문자입니다. 윗나라에서도 엄청 훌륭한 대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공숙문자는 어찌 됐냐 하면은 공숙문자는 자기의 가신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였죠. 자기의 가신이었던 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선이 엄청 재능이 훌륭하고 하니까 네가 당초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나라에 조정에 나가서 네가 벼슬을 해라 하고 이 사람을 청도로 해가지고 자기의 가신인데 자기의 가신이면 사에 속할 뿐이거든요. 자기의 가신 사에 속한 사람을 추천해갖고 조정해서 대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대부로. 그런데 어찌되면 자기가 듣고 있던 밑에 사람을 추천해갖고 자기하고 똑같은 반열에 일이 서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찌됐냐 하면 공자님 칭찬을 한 겁니다. 어찌됩니까? 공숙문자의 신하인 이 말입니다. 이 신하는 조정신하이고 가신이란 뜻입니다. 가신. 공숙문자의 가신이었던 뒤에는 추천했고 대부가 됐습니다. 대부선이라는 사람이 여문자로 문자는 이전에 자기의 주군이죠. 이전 여문자로 문자와 더불어서 함께 수레를 타고 어디에 나갔어요? 조정입니다. 여 공자는 제후왕이 있는 조정을 공이라고 합니다. 동성저 공이라 함께 그러니까 뭡니까? 공에 이거는 제후왕이 있는 조정입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후왕이 있는 조정에 함께 나란히 올라간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지고 그 조정에서 함께 나란히 간 거죠. 자기의 가신을 추천해하고 자기와 동등하게 일이 올린 겁니다. 이는 어찌입니까? 어찌 보면 사람의 인재를 볼 줄 알고 그 인재의 장점을 갖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가지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 거죠. 그건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러한 걸 보고 공자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말을 하기를 가이위문의로다라고 한 겁니다. 가이위문의 뭡니까? 여기는 딜만하다 이 말입니다. 문자가 딜만하구나 이 말이거든요. 문자가 딜만하구나. 공속문자라고 했지만 문자가 들어간 것은 사후의 시호입니다. 시호로서 문자 시호를 받은 겁니다. 원 이름은 뭐 있어집니까? 공손지라고 나와 있죠. 가해지자 공손지입니다. 그래 공손지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에 문자 시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님이 말하기로 그 사람 문자 시호 받을만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문자 시호를 받을만 하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공숙문자는 기존으로 일품도 훌륭한 분이지만 이 사람은 사후에 죽고 나서 문자가 될만 하다. 이거는 문자 시호를 받을만 하도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른은 시호를 갖다가 문전공 문충공 삼고 하는데 이 시호를 갖다가 주는 것도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시법해라 해갖고 옛날 일주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만 문자 시호를 준다. 어떤 경우에 문자 시호를 준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자 시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시법에 그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시법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법에 보면 어떨 때 문자 시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6가지입니다. 문자 시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맨 처음 문제가 어찌 되냐 하면 갱이천지활입니다. 여기 최고의 문자 시호입니다. 대선이나 아니면 어디 안 됩니다. 요다가 문자 시호를 받습니다. 갱이천지활 문이요라는 것입니다. 갱이천지활 여기 한 개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 도덕바꾸입니다. 예, 그런 문자 시로 봤습니다. 도덕바꾸할 문입니다. 도덕바꾸였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평이불회 뭡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근학호문이네요. 왜? 요건 호문할 문자가 이 문자 아니고 물어 문자. 그러나 여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호문 불치하문에 문자 시호가 들어간다는 게 앞에 전에 한번 나왔었죠. 여기 근학호문할 문입니다. 요것도 문자 시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호문 묻기를 좋아하다는 겁니다. 호문왈. 호문왈 문입니다. 그다음 문자가 자해 애민왈 문입니다. 요 한 개, 이 중에 한 개가 걸려야 문자 시호를 받는 겁니다. 문전공 답하는 거. 예. 문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민자가 민민해리와입니다. 예. 이것도 다 백신도 하고 합니다. 예. 민민해리입니다. 만무한문. 그 다음이 선민자유할문이. 그 다음 한 개가 있는 게 열닦기입니다. 선민자유할 문. 요래가 문자 시호. 요 한 개가 걸려야 문자 시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자 시호로. 그래서 어찌된 문자 시호 중에 최고가 갱위천지왈입니다. 이는 갱유를 대고 말합니다. 갱자 요거는 세로 갱자입니다. 위자 이거는 가로 위자입니다. 갱도 위도 할 때 말이죠. 하늘과 땅을 가로 세로로 자를 잴 만큼 뭡니까? 문체가 빛나는 것. 뭡니까? 덕이 성인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갱위천지활. 하늘과 땅을 갱도로 위도로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덕이 큰 문을 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도덕바꾸활입니다. 가지고 있는 도와 덕이 바꾸 넓고 고한 사람은 문자 시호를 줍니다. 그 다음 제일 흔히 많은 경우입니다. 근학호문입니다.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 그게 문자 시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논할 때 불치한문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근학호문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자해애민화입니다. 성품이 인자롭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해가지고 백성을 사랑할 적에 이때도 문자 시호를 받는 겁니다.
문자시효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민회례입니다. 요거는 백성들을 민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혜택을 베풀고 예를 행한 사람. 이게 문입니다. 그 다음 여보세요. 백성들 중에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그 백성 중에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배설을 하도록 자기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보다 세상에 다니면서 훌륭한 인재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정에 나와서 배설을 하도록 자기를 주는 이는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를 증거한 사람이죠. 인재를 증거한 사람도 문자시효를 주는 겁니다. 요 주에 보세요.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문제하시고 가위위 문이려다가 문자시효를 받을 만하도다 해놓고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보면 문자는 해가지고 뭡니까? 쭉쭉쭉 문자는 이순이 성장기 위니 시법에 뭡니까? 시법에 여규소위 해놓고 뭐가 나옵니까? 여규소위 해가지고 성민자기와 이 나오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죠. 성민자 이걸 했기 때문에 문자시효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민자이죠. 백성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시효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공자님은 그저 칭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듣고 있던 밑에 자기 신하를 갖다가 증거해갖고 자기가 이 대부의 반열을 오르도록 했으니까 훌륭한 인재를 증거한 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문자시효를 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시법에 딱 적혀 있는 말입니다. 남편 선생은 문정공이지 않습니까? 네, 문정. 그럼 그 문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멘. 거의 우리가 도덕 받고 이것을 많이 하죠. 통상 우리가 학문을 닦아가지고 문자시효를 받는 것에는 그 경위천지 이거는 거의 성인에 가까우니까 잘 없고요. 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도덕 바쿠죠. 그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고 했을 때 도덕 바쿠할 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효를 듣던 시법할 때는 시장을 올리거든요. 시장을 신화해서 예조해서 이 사람이 시라는 말이 무엇이라 하노? 시라는 것은 딱 해놓고 행지적이라고 나옵니다. 행지적. 평생 일생의 자치라는 거죠. 일생의 자치를 보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시하고 호라는 말이 나오습니다. 시호라는 말, 호는 살아있을 때 봉군을 보내거나 이런 겁니다. 시법은 죽고 나서 사후에 그 행실을 보고 행실의 자치를 보고서 내리는 것이 시고 호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내리는 건데 이 호라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호라는 것은 공지표입니다. 시는 행지적이요 호는 공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는 살아있을 때 봉군이 되죠. 뭐 전성공 무성공 이런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보고 하는 거다? 살아있을 때 공로를 표창하는 겁니다. 그 공로를 보고 드는 것이 봉군 호 살아있을 때 봅니다. 죽고 나면 그 사람의 행적의 행실의 자치를 보고 내루는 겁니다. 내루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암에 우리나라에서 통상 학식으로 태경아 우리 남민국이나 하는 문자시효를 받은 것은 도덕바쿠알 이럴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올리면은 그 시장을 보고 예조해서 이 사람이 어느 항목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문자를 두고 고들증자 주고 2개를 주는 겁니다. 2개. 그래가 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통상 시법의 관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 문제가 언제 사는데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자은 위령공지 무도에 아르시니 공자님이 위나라에 오랫동안 있다가 갔을 때 초창기에 이제 영공이었죠. 영공. 그 영공의 부인은 뭡니까? 남자였죠. 남자 자유분방하고 막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위영공한테는 뭡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뭡니까? 아들 계획가 남자 자기의 계모가 행신이 남자감을 보고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 그 큰아들을 쫓아내버린 거죠. 쫓아내버리고. 그나서 위영공이 죽고 나서 손자를 안쳤다가 난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루가 그 때문에 죽었죠. 그러니까 위나라 영공이
그 엄청 자기는 이 뭐 그저 자기 편하게 지낸 거지 나라 정치는 잘 안 돌본 거예요. 처음에 농민연공하고 공장이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윗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하는데 우리나라 좀 군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좀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쩌면 군대를 갖다가 좀 잘 양성할 수 있겠느냐고 공장님한테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럼 공장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 군대 그 군사에 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조도지사는 내가 조도지사 이 제기 놓고 이렇게 하는 조도지사는 내가 행할 수 있지만 군대에 가는 내가 잘 몰라 하면서 위나라 영공이 나라를 내정을 갖다가 덕으로 다스릴 마음이 없는 걸 보고 공장이 물러나가지고 벼슬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어이 나오죠.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 영공이 아주 나라를 다스린다는 무도해서 바른 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연히 와가지고 공자님이 논나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공자님을 논나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기강자입니다. 기강자 밑에 영구가 가신의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공자님이 논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그 위나라에 있을 때 위나라 영공의 무도한 어떤 행실 같은 거 마누라가 바람 피우도록 놔둔 거라든지 뭐 또 장남을 쫓아낸 기라든지 이런 걸 보고 무도한 걸 이야기했었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기강자가 듣고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부여시로 대 해이불상이고 그럼 그거 무도한 것이 이와 같아요. 선생님이 말한 그와 같았으면 해위 어찌하여 이 말이죠. 어찌하여 뭐 아이 그 정도 되면 어찌하여 나라를 잃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그걸 무도하면은 나라가 망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된 게죠. 상자는 잃을 상자가 아니고 나라 잃을 상자입니다. 그럼 어째서 나라를 잃지 않았는 나라가 안 망했습니까? 이리 물은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하신 말씀 임금은 그랬지만은 이땐 노나라에 어진 신하들이 많았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뭡니까? 중수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메 외교 쪽에서 외교에서 사신들이 오면은 전적으로 대접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지금 뭐 외무부 장관 정도 됐겠죠. 그래서 중수거는 치빙객하고 손님빈 손님객자죠. 빈객은 외국에서 오는 사신을 빈객이라고 한 겁니다. 중수거는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딱 다스렸고 전담에 맡았고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축타는 이 사람은 예에 밝았죠. 모든 족보와 예법을 다 했겠죠. 축타는 치종묘. 축타는 뭡니까? 종묘를 갖다가 조정에서 뭐 임금의 신을 것을 모시는 그 사당이죠. 종묘를 다스렸고 왕송가는 치군략 왕송가는 군대를 다스렸고 국방장관이었다는 거죠. 왕송가는 앞에 나왔었죠. 이거 왕송가가 공자님이 위나라에 있을 때 말이 있잖아요. 이 왕송가가 실권은 엄청 강했습니다. 임금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오니까 뭐란 말이 있습니까? 묻기를 옛날 말에 뭐입니까? 여기미어오론 영조란 말이 있죠. 안방 부들마 귀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부뚜막 귀신에게 잘 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우리 어떻나요? 왕성과 공자님하고 또 물은 게 그 말이 오늘 나오죠. 한 2, 3년에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성가는 자기가 실제 영공보다 당신을 증거하고 배설하게 하는 건 내가 더 파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방 구두막 계시는 사실 제일 존경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권은 없는 거죠. 구두막 계신 부뚜막 조왕신한테 하면 물기 생기잖아요. 그게 실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안방 귀신한테 잘 보이기보다는 아침말 밑자가 잘 보일 밑자입니다. 그 조왕신한테 잘 보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공장이 어찌 생각합니까? 하니까 공장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불련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이 뭔 말입니까? 핵제어처님의 무서도야 아니라 어디에 핵제어처님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무서도야 아니라 기도를 들어 속죄의 기도를 드릴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왕송합니다. 왕송하죠. 그 유명한 겁니다. 왕송하가 치굴리 하니 그럼 여기서 거론한 신함 해도 네 사람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신하가 네 사람이 각자 분야에서 잘 다스리고 있으니 부여시니 대저 이와 같으니 핵이상이로요. 어찌 그 나라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못됐지만은 신하들이 이런 훌륭한 신하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실제 무도한 데 대해서 나라 잃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만 하겠나요? 지금 노나라에서는 어찌 됩니까? 훌륭한 신하, 어진 신하란 아무도 없고 오로지 권리를 가진 이 개강자가 자기운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은근히 개강자를 비난하는 의미도 숨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 위나라 영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노나라에는 훌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신이 권리 다 잡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개강자를 비난하는 어떤 꼬집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자왈 기언지 부작이면 저 위지야 난하니라.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언지 부작, 작자는 부끄러울 작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작 다 됩니다. 부끄러워할 작인 겁니다. 주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언지 부작. 그 한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를 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니라. 이런 뜻이, 이 뭔 뜻인가요, 이게? 조금 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주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자는 뒤에 보면 대언 불참저 무필이지 지락했죠. 대언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큰 소리만 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그 말이죠. 그런 게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큰 소리 막 치고 그 큰 소리 친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말한 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큰 소리 친 것을 이런 주장 그리 해석한 거죠. 말을 그 큰 소리 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큰 소리 친 것을 어찌 행하기가 쉽겠느냐.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자는 그리 해석한 겁니다. 그래도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 말한 것을 부끄러워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면서 모두 딱 그놈 객식에 맞는 말, 바른 말만 하면 되지 큰 소리, 허풍 치는 것을 꼭 두고 말을 했을까? 주자는 그리 봤잖아요. 큰 소리 치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그래서 이 주자의 주가 좀 맞다라고 그리 안 보는 사람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언지 부작저 위지야 난 이것이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그 말을 할 적에는 이 말입니다. 말을 할 적에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이 뜻입니다. 거기도 해석이 됩니다. 그 말을 하며 부끄럽지 않는 말만 해야 할 것이니 이 말이죠. 부끄럽지 않는 말만 해야 할 것이니 부끄럽지 않은 말만 해야 할 것이니 위지야 난하니라. 이것을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갓을 하기로 그것이 큰 소리 치는 걸 갓을 해가지고 이야기했고, 그렇지 아니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말을 할 적에는 부끄럽지 않게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딱 적합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쪽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것을 취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로 그 말고 다른 것으로도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쉬운데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할 뜻이 없는 것이니 그것을 갖다 하는 것은 다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자의 주로 다든지 각자 편한 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진성자 시 강공 이론이. 진성자는 제 나라의 대부입니다. 제 나라의 대부. 강공은 제 나라의 강공은 제 나라에 있는. 진성자는 주에 보면 어찌 되냐 하면 진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꼭 아실 부분입니다. 진항이라는 사람이고, 이는 다른 말로 밭진자를 써가지고 전항이라고 합니다. 이 진성자라는 사람은 본래 진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진채지간을 할 때 진나라의 왕족인데,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가가지고 대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진나라 항공 때 왔었는데, 공자가 있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집안이, 진항 집안이 엄청 그 백성들한테 민심을 후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이 진항이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강공이 무도한 짓을 하니까 그 임금을 갖다가 자기가 사람을 시켜가 죽이고, 자기가 그 다음 팽공 임금을 앉혀가지고 자기가 모든 국정을 다 관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을 관장해가지고 했을 때 어찌 됐냐면, 안녕이가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안녕이, 공자하고 동시대 안녕이가 이 전씨가 어찌 됐냐 하면은 나라의 국권을 다 잡고 하면서 모든 국가의 공적인 힘으로서 사적으로 자기 집안의 명성을 올리는데 치중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공가의 그러니까 제나라 공가의 힘으로서 사적인 사덕을 높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전시 집안에 빠져가지고 전부 잘한다고 한 거예요. 잘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본래 제나라는 뭡니까? 본래 제나라는 성이 강태공 후손이 강씨 집안이죠. 강씨였죠. 그런데 이 전항이 이때서부터 자기가 제나라의 모든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집안의 이름을 알리는 거죠. 덕을 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항의 흰손이, 사대손이, 전항의 흰손이 누구냐 하면은, 전항의 흰손이 전하입니다. 이 전하 때 와가지고 제나라가 어찌 됩니까? 제나라가 강씨에서 전씨로 바뀝니다. 진씨하고 전씨는 진씨로 있다가 진씨하고 전씨하고 발음이 아주 똑같답니다. 중국말로는. 그래가 진씨에서 전씨로 성을 바꾼 겁니다. 성씨. 그래서 이 전하 때 와가지고 제나라 마지막 강씨성의 마지막 이 강공을 갖다가 강공을 해도로 내쫓고 자기가 임금 자리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BC 382년에 천자에게서 공식적으로 제후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 흰손 때 와가지고 제나라를 갖다가 자기 집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그 제나라의 유명한 재상인 제모의 안녕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진성자가 어찌 됐냐 하면 제나라의 무도한 강공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을 세우면서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공자님이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했던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치적으로. 공자님은 몇 살 때 벼슬에 나갔습니까? 51살 때 벼슬길에 나갔죠. 중도 고을 수령을 지냈죠. 가운데 중자 중도제로 나갔습니다. 그 중도제로 나가지고 1년 만에 어찌 됩니까? 온 백성들이 다 선량하게 돼가지고 도불섭류 객가에는 물건이 있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잘 다스렸죠. 그러니까 1년 만에 딱 어찌 됩니까? 조정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사공배설로 줬습니다. 사공배설 그러면 건설부 장관 정도 되죠. 사공을 줬죠. 사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됐다 얼마 안 돼가지고 대사고 법무부 장관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53세부터 54세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했죠. 그래서 공자님이 정치상으로 따진 것은 중도제를 지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제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뭐입니까? 하나는 뭡니까? 난신대부죠.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힌 대부인 소정묘를 갖다 죽인 겁니다. 이 큰일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는 전공이었는데, 전공 때
공식 제나라 임금하고 해구에서 임금과 임금끼리 이렇게 해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명을 할 때 공자님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예법대로 행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당시에 공자님 이름이 고만 온 중국에 알려졌죠. 왜냐하면 그때가 제나라 경공이었지. 제나라 경공하고 정무하고 만났는데 대구하고 소구가 안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딱 예법대로 해가지고 단단히 노나라 국가의 위신을 지켰다 해가지고 공자님 이름이 엄청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것을 힘입어 가지고 54세 가을에 공자님이 어찌 됐습니까? 그 대부로서 힘이 센 계손씨, 숙손씨, 맹손씨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 작전을 세웠죠. 자로하고. 그래가지고 상가가 가지고 있는 주업인 비성하고 효성하고 후성하고 성성 이거는 갖다가 지금 법도에 맞지 않으니까 성벽을 허물어라. 우리말로 하면은 마치 사병을 핵파하는 이런 쪽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처음 전에 승복을 했다가 가만히 이대로 갔더니 우리가 다 망했다 싶어가지고 반발로 들어가지고 공자님이 54세 마지막에 그 대사에서 물러났다가 55세 때 망민길에 올라간 거죠. 망민길에. 그리고 그게 공자님이 했던 일 중에 다입니다. 다. 그리고 마지막 쭉 박해가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일을 두고 한 말이죠. 마치 여섯 많은 진성자는 어찌니까 진왕은 비교를 하자면 어떤 사람에 속하냐면 조조 밑에 사마위 같은 사람입니다. 조조가 그 윗나라에 또 그 대형 바로 사마위 자손들이 진나라 세웠잖아요. 그와 같이 역할을 했던 게 진성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어찌 됩니까? 그 천자의 나라 봉건국가의 질서를 갖다 무너뜨린 사람이 이 진성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요 할 때가 이 말할 때 애공 14년이라고 했죠. 애공 14년이 공자님이 애공 1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공자님 72세 때입니다. 71세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정이 나가지고 이웃나라 제나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군대를 동원해갖고 톱을 해야 한다고 마지막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대로 했으면 뒤에 제나라는 강시성이 계속 집권했을는지 모르는데 이래가 정치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어떤 사건입니다. 진성자가 자기 임금인 강공을 시해하고 그 다음 자기 마음에 드는 팽공을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공자님 71살 때, 72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72, 73세 때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공자님께서 어쩌니까 목욕이 좁니다. 목욕을 하고서 목욕하고 재개하고 다 했겠죠. 목욕을 하고서 조는 조에 나갈 조자입니다. 조정에 조회를 나간 겁니다. 목욕을 하고서 임금 계신 조정에 조회를 나가시어서 고 애공과 그때 임금이 애공이죠. 애공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제나라의 진항이가 진성자의 이름이 진항입니다. 진항. 나중에 그 집안은 다 정씨로 바뀌가 전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제나라의 진항이가 시기군 그 임금을 시해했으니 청컨대 이를 톱을 하소서 것 같은 제후라도 제후가 도에 맞지 않는 길로 하면은 이웃 제후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해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톱을 하십시오. 톱을 하면 제나라 혼자 톱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제후들한테 고하는 겁니다. 요새 위나라 정나라 모든 고와가지고 전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동맹을 해가지고 톱을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톱을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것을 크게 했다면 애공도 이름이 날 것인데 애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개한시 순서는 상가가 다 정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공활 애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부삼자하라. 이 삼자가 상가입니다. 나는 그 일이 어찌 될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파워 있는 개손시, 숙손시, 맹손시 상가에 가서 말해보시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부상가하라. 삼자하라. 삼자는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있는 맹손시, 숙손시, 개손시 그 상가한테 가서 말해보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벌써 자기는 근데 관심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오정 대보지어라. 나는 예전에 대보의
뒷반열, 대보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다. 이 뭐니까 예전에 나도 대보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겸손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나는 예전에 대보의 뒤를, 대부는 나라의 정사가 중요한 정사가 있으면 가지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대보의 반열 뒤를 따랐던 사람이니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감히 이것을 임금에게 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불감불고야 하니 감히 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더니 그래서 가서 고하니까 군할 임금이 뭐라고 말했다. 군할 고부 삼자자오녀 대저 저 상가에게 가서 말해보라고 고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고하라고 하는 그 놈자자는 것입니다. 고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명하니까 할 수 없으니 상가를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지 상가하야 삼가를 찾아가가지고 개손시, 맹손, 숙성시 그 당시에 노나라의 모든 국정을 논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상가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였단 말이지. 이 전나라를 톱을 해야 된다라고 고했겠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 상가가 뭡니까? 안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사는데 뭐하러 불러내 일으킬 거냐 이기죠. 그래 불가하다. 우리가 그 톱을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불가하다라고 하니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 오종 대부주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임금이 구하라 하니까 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대부의 뒤를 따랐던 사람인지라 불감불고야라 감히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고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 됩니까? 이 당시에 제 나라를 토벌을 해야 하는 것은 도의상 정치 도의상 마땅한 일인데도 그것을 고해도 그것이 실행이 불가능한 것을 미리 알았겠죠. 그래 놓으니까 오종 대부지후로서 감히 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일로 가지고 여기서 뭐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로 문사고는 한데 자로가 임금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자로 문사고는 임금 섬기는 것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아주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는 것입니다. 물기야 속임이 없어야 하다. 속임이 없어요. 제일 아침오집니다. 아침하는 것은 도에 어긋난 것으로 임금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기야오 속임이 없어야 하고 또 뭡니까? 잘못된 것은 뭡니까? 범하는 게 뭡니까? 범하는 게 옳은 일은 임금의 감정을 범해서 임금의 마음을 범해서도 직언을 하는 것이 범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의 마음을 범해서 범하면서 간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충간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기야오 이 범지는 범지이라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실제 보면은 대부들이나 패설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인 거죠. 그래서 범자는 주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에는 위이 뭡니까? 범한 간제 임금의 안색을 범하면서 안색이 얼굴에 불글불글 할 거 아닙니까? 노안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바른 말로 간하는 것을 범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진도 나와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 14권이 분량이 엄청 많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1시간 정도 더 할 분량이 많네요. 예. 그 다음, 자왈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이니라.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이니라. 행이 상하하고 행이 하하고 비교한 것이 흠이 있죠. 그러니까 상달입니까? 위로 통달하는 건 뭡니까? 위로 통달하는 건 상달은 뭡니까? 상달 천리입니다. 여기서 여도 하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다른 데 있기는 어찌 됩니까? 하학 뭡니까? 인사가 나오죠. 이 두 개는 거의 맞습니다. 상달 천리 하학 인사라고.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고 아래로는 사람의 일을 다 배운다는 요 말을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말입니다. 그런지 여기서는 상달하고 하달을 갖다가 주자는 구분하기로 상달은 무엇입니까? 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하늘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달은 어찌 되냐 하면 인심, 사람의 사역, 인심을 갖다가 따르는 것을 두고 했다라고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는 위로는 달자 밑에 생략된 게 주 보면 천리라고 되어 있죠. 천리. 그래서 군자는 위로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고, 소인은 주자는 안 좋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아래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알리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줄을 보면 써놨습니다. 군자는 순천리고로, 군자는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일진호 고명, 날마다 무엇으로 나아가다, 날마다 고명한 대애로 나아가는 것이고, 소인은 하다를 갖다가 피노액으로 뭐라 했습니까? 순인욕이라 해놨죠. 사람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일구호, 날마다 무엇으로 나가게 된다. 일구 나도 오하, 그러니까 행위사학이 아닌 행위하학 쪽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군자는 그 상달은 도심을 궁구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인 하달은 갖다가 윤지글 중에서 나오던 위태로운 것을 말로 하죠. 그래서 인심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은 아래로 사람의 인심, 사람의 욕구를 갖다 찾아 나간다라고 이야기해놨네요. 뭐 상달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나오기는 상달하다를 안 하고 상달하학이라고 엄청 말로 합니다. 왜? 아래로 가는 걸 달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말로 나온 거는 상달하달이 아니고 상달하학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상달해가 천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사도 알아야 된다 했고 하학 인사란 말로 많이 씁니다. 예, 그 다음 요 공부하는 자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뒤에 말이 엄청 유명합니다. 자왈 고제학자는 위기러니 금제학자는 위인이로다. 옛날 배운 이들은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위기. 옛날 배우는 이들은 공부를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수양을 위한 공부. 그게 위기지학이라 그러죠. 요 말 때문에 엄청 유명한 게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위기지학이 있고 위인지학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위기지학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인격 도야를 위한 공부니까요. 이거는 자기를 위한 공부죠. 그래서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한 공부고, 위인지학은 남을 위한 공부는 뭡니까? 남을 위한 공부는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공부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위인지학은 남을 위한 공부,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공부를 위인지학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 공부를 해가지고 명성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위기지학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심지학이라 그러죠. 본심지학이라 합니다. 위기지학은 그래서 뒷사람들 성경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위기지학은 구의지학이라고 합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갖고 너한테 행시하기 위한 학문을 구의지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의지학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귀에서 이까지는 삼촌이겠지만 삼촌지학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제학자, 금제학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여기서 보면 고제학자라고 해서 공자 이전에 옛사람 누가 한 말일까?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요 말하고 가장 갈리는 게 뭡니까? 선지는 예악의 야인이러니 후지는 예악의 군자라다는 말이 있죠. 그것도 요도 자기 공자님 문화의 제자들을 비유할 때 예전에 중기 제자들까지는 공부를 하는 걸 그 덕행을 위주로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한 공부를 하더만 너 말기지자 너것들은 자하 자유 이런 거죠. 이는 지금 내한테 와서 공부하는 너들은 너한테 잘한 공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말기 제자들을 경계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옛꽃자를 써도 전혀 옛꽃자에서 요거는 옛날과 지금이는 옛날 오래된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전에 너희들 선배들이 공부할 때는 위기지약을 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위인지약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말기 제자들을 어떤 경계시키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지학자, 근지학자 하는데 이것이 같은 공자님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들의 어떤 공부하는 스타일이 바뀐 것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나온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은 이때 쓰던 말이 뭐 근세까지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지금도 많이 쓰고 문집 어디를 봐도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위기지학을 한다, 위인지학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거백옥이 사인의 공자인데 거백옥은 공자님이 썼던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위나라의 대부 중에서도 인품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 거백옥이었고 공자님이 위나라 건재할 때 주인 삼은 사람이 거백옥입니다. 공자님이 이 집에 객으로 거주했다고 나오죠. 객으로 거주하는 부분이 거백옥입니다. 거백옥에 대한 이야기는 공자님 엄청 친했겠죠. 그러니까 사인의 공자와 거백옥이 공자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공자님이 논나라에 오시고 나서 거백옥이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물은 거예요. 요즘 어찌 지내냐고. 그러니까 고개 돌아왔는데도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물을 정도 되면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거백옥이. 거백옥은 한마디로 딱 나옵니다. 거백옥은 요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과가지비자라고 나옵니다. 찾아보면 저걸 갖다 읽습니까? 거백을 한마디로 가가지비자라 합니다. 허물을 적게 살면서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잘 알았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거백옥은 과가지비자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 거백옥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말에 있습니다. 우리말에 연52 그 나오죠. 거백옥은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연52 뭡니까? 49년 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말입니다. 어찌됩니까? 나이 50이 되어서 자기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나이 50이 돼가지고 49살 때 잘못한 걸 알겠더라. 또 60이 되면 59의 잘못을 그때 알 거 아니냐 했고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해가지고 아는 것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52지 49년지 52지 49지 비라는 말을 이건 거백옥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거백옥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공자님이 여기서도 거백옥을 칭찬했고 뒤에 가면 위령공편에 딱 거백옥을 칭찬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때를 알아가지고 유도할 때는 나가서 배설을 하고 무도할 때는 자기의 뜻을 거두어 가지고 은둔한 사람이다. 숨어 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말이 거백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백옥은 엄청 예가 발랐던 사람입니다. 위령공과의 관계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루는 위령공은 못됐지만은 자기 부인 남자하고 같이 밤에 대궐에 딱 대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불을 밝히고 있는데 조용해갖고 자정이 됐는데 수레가 하나 수레가 한번 그 대궐 문 앞을 이리 지나가다가 딱 수레가 대궐 문 앞에 딱 와서는 수레가 섰다가 대궐 문을 지나가가지고는 다시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령공이 묻기를 앉아 있으면서 저 앞에 갔더니 어떤 신하가 저기서 대궐문 앞에서는 수레를 내렸다가 대궐문 지나서 수레를 다시 타고 갈까라고 하면서 그게 누구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인 남자도 현명한 사람이죠 하는 말에 아메 그 사람은 그 배우일 거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를 차리는 사람은 그 배우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뒷날 본 게 그게 그 배우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 가가 지기는 뒤에 이 논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요 지금 관계된 이 과거에 관계됩니다. 평생의 허물을 자기 허물을 알아서 고치려고 노력한 사람, 허물을 적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잘못을 안 사람이다라는 거. 지기는 요 50년 52지 49년지 비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곡이 공자님이 68세 때 고향 논나라로 돌아오고 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부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배곡하고 이야기 아니고 하고 그 신부로 온 사람하고 공자님하고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됩니까? 공자께서 여지자의 문헌왈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신으로 온 사람, 신부로 온 사람한테 질문한 겁니다. 물어 말하기를. 부자는 하위요, 하위. 부자는 거백을 두고 한 말이겠죠. 당신 선생 말이죠. 부자 선생은 거백 선생은 하위가 뭡니까? 하위는 어찌한가 어떠한가도 다 되지만 여기서 뭡니까? 하위가 뭐겠습니까? 거백의 안부를 묻는 말이니까 어떤 뜻이겠나요? 선생은 요즘 뭘 하고 있노? 무엇을 하고 있어? 이런 물은 거죠. 그래서 선생은 하위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물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거백의 안부를 물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신부로 온 사람이 대답을 엄청 잘한 거예요. 엄청. 자기 주인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인의 아름다움을 훨씬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로 온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활. 부자는 욕과 기가이 미느냐니이다. 여기서 가가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가가가. 우리 선생은 뭡니까? 우리 선생은 뭐 하고자 하나? 우리 선생은 뭐 하고자 해요? 우리 선생은 그 허물을 항상 적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능하지 못합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능하지 못합니다. 이래 해석하면 좀 이상하겠죠. 이 말은 거백옥이 한 말을 이 신부론꾼이 전달한 말이다. 이래 봐야 훨씬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합디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낫겠죠. 뭐라고 해? 우리 선생님은 그 허물을 적게 하고자 하지만 그 아직까지 그게 능하지 못해 라고 하더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만 봐도 그 배우기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여기서 우지리냐 하면 항상 자기 허물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겁니다. 50이 돼서 49살의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은 그 자기의 평소 실수하는 것을 적게 하고자 노력하지만은 그게 능하지 못하다고, 그것이 다 그렇게 능히 그렇게 되는 건 능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공자님은 엄청 흐뭇했겠죠. 이야, 그래. 사자가 주권을, 그래서 신부로 온 사람이 이제 일을 다 보고 나가고 나니까 그 사신을 칭찬한 말입니다. 자와 공자서 말하기를 사호사호여 사호사호여 되는 사호사혼저 이런 혼저라고 써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신유는 직접 해석하면은 신부로 온 사람이요, 신부로 온 사람이요 이 뜻입니다. 뭡니까? 신부로 온 사람이 신부로 온 것을 자기 책임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호사호여 너무 신부로 온 사람은 딱 그 사람은 자기가 전할 말을 딱 전하는 말을 갖다가 더 불화서도 안 되고 모자라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사호사호에는 훌륭한이라는 말을 이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훌륭한 사자로다라는 말을 사호사호여라고 해석합니다. 훌륭한 사자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활, 앞에서 나왔었죠. 부재 기위하여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장관이면 장관, 총리면 총리, 그 자리,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할 일을
그가 할 정사를 도모하지 않은 것. 그것을 도모하다 의논하다 다 됩니다. 그가 할 일을 갖다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정사를 도모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의다라는 쪽 이야기고 앞에 뭐 나왔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편에 또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정자와 또 이제 정자가 나옵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사불출기윈이라. 군자는 그 생각함이 항상 자기가 있는 어떤 직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건 앞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흡사하니까 연이어서 해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정자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불출기위는 정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불출기위는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에 보면은 사불출기위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강계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강계. 강자는 뭡니까? 가는 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산이 아래올로 산이 두 개가 있는 거. 앞뒤로 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앞뒤로 산이 없으면 어찌 돼요? 나갈 데가 없죠. 그래서 강계는 머무를 짓자고 통합니다. 머무를 짓자. 그래서 강계는 일을 추진하지 않고 딱 머물 곳에 머무는 것을 강계라고 말로 합니다. 강계. 그래서 강계는 위치도 넘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깨가 강계입니다. 강계. 자기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산이 앞뒤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냐면 이 강계는 어찌 되냐면 때가 되면 머물 때가 되면 머물고 시지집니다. 머물 때가 되면 머물고 시행이행.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 강계의 의미다라는 거죠. 강계가 주는 어떤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요 딱 써놓고 어찌 되냐 하면은 강계를 뭐 그래서 요 써놓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강계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주역에는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하야 여기 나옵니다. 이하야 어찌 됩니까? 사불출기윈이라. 사불출기윈이라. 주역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갱산 군자이 요 토음선이 이렇게 되죠. 요 토가 있잖습니다. 갱산이 간이니 산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앞뒤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머물러야 될 때 머무는 거죠. 그래서 산이 겜에 있는 것을 강계라고 하니 이 뜻입니다. 강계라고 하니. 주역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연상해가지고 생각하면 훨씬 좋습니다. 대축계라든지 산천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산이 앞뒤로 이렇게 상하로 겜에 있는 것이 강계이니 그렇게 이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되죠. 군자는 이하야 됩니다. 써있자 한 개가 동사입니다. 군자는 이하야 써하여 뭡니까? 이로써 본받아라는 뜻입니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강계가 탁 점을 쳐가 강계가 나오면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이거는 머물라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본받아서 생각함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분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정자가 이 주역계를 인용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자왈을 써놨겠죠. 정자가 말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주역에 보면은 주역 강계에 보면은 군자는 항상 생각함이 자기의 분수,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똑같은 게 뭐입니까? 기위라는 말이 있죠. 그 자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연이어 쓴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자의 주에 해놨습니다. 그 다음 자왈. 군자는 치견이 가기행이니라. 이것도
이것도 조금 애매한 글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군자는 무엇을 부끄러워해? 앞에 말하고 관계된 말이 진짜로 나왔습니다. 군자는 그 말을 부끄러워하고 그 행동을 과하게 해야 하니라. 요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울 짓자는 뭐로 했습니까? 부끄러울 짓자는 뒤에 보면은 어찌 됩니까? 예, 불감, 진제, 감히 지멋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군자는 그 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그 행동은 가하게 해야 한다. 가는 지나칠 가짜인데 여는 어찌 됩니까? 충분하게 행동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가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는 주제 딱 해석하는 거. 유여지사라. 그 행동하면서 여유가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다 했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놨죠.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나오면서 가유불급이란 말은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했다 하고 가짜가 좋게 쓰인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어짜 가짜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자의 주도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뒷사람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네, 요건 그럼 말은 작게 하고 행실은 좋은 일은 많이 해라. 너 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해라. 뭐 이런 쪽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공자님이 쓰시면 이 가을가짜로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자는 지기언이 가기행이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말할 때 요 중에서 이리 바꾸는 이 사람들은 지기언이 행이 됐습니다. 그럼 요걸 해석하면 군자는 그 말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고 그가 하는 말은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 행실은 지나치게 해야 한다. 뭐 이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다. 뭐 너는 전체 볼 때 지나칠 가짜를 좋게 표현하는 것이 없는데 여만 유다를 좋게 표현하는 게 어찌 되겠나? 해가지고 요 글자로 다른 글자로 바꿔서 이 글자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럴 무지되니까 갈지자로 바꾸면 군자는 치기언지 가기행이라 이 말은 치기언지 가기행이라. 이는 어떻게 되나 해석이? 군자는 그 말이 뭡니까? 그 행동보다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 행동, 말이 내가 할 행동의 역량보다 지나친 걸 부끄러워해. 그래서 행동하는가 말이 딱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여자는 갈지자가 잘못 쓰인 것이다. 뒷사람도 이러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 딱 되잖아요. 공자님 핑성한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은 신중히 하고 민의 행. 이런 민첩하게 하라. 신은 민어 사이 신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또 하고 말이 딱 통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여자는 갈지자일 것이다라고 해석한 거죠. 이를 쓰면은 군자는 그 말이 주격조사입니다. 그 말이 그 행동보다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 주자의 주부치는 이와는 다르지만은 대사는 거의 다 갈치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말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그다음 자활 군자 이거는 공자님이 자기가 겸손하게 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유가 공자 중용에서나 군자 가지할 기본 덕목이 의질인자와 지혜지자와 용기용자입니다. 용기용자. 그게 지인용이죠. 지인용. 우리가 군자 가지할 기본 세 가지의 덕목, 지인용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런데 군자가 가져야 지 인용 세계 중내 이 중에서 내가 너니 잘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공자님이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왈 군자도자 삼에 아무는 하니 군자가 가져야 할 도리죠. 군자가 가져야 할 도리가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세 가지는 지인용입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나는 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시절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능한 것이 없다. 내가 이것을 다 지내놓고 보니까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군자는 첫째가 인해야 하는데 군자는 첫째 인해야 하는데 군자는 그래서 어찌됩니까? 군자로서 세 가지인 행실 중에서 나는 능한 것이 없으니 우선 그래서 인자는 불우하고 인자는 마음속에 있는 본성에서 우러나는 본성을 다 깨우친 사람은 세상에 근심할 것이 없어. 그래서 군자가 가질 세 가지 덕목 중에서 인자는 인을 갖다가 체득한 사람은 세상에 근심할 것이 없고 지혜로운 자는 미혹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야 뭐 의혹돼 미혹당하지 아니 미혹하지 아니하고 용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안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능한 것이 없다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공이 이 말씀을 듣고 자공이 이 말을 듣고 어찌 됩니까? 이건 공자님 있을 때 한 말이 아닙니다. 밖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자도였습니다. 이거는 그 공자님이 스스로 말할 도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말씀한 것이지 자기가 자신을 말하는지 너무 평가한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불하고 지자는 불옥하고 용자는 불군이라는 말이 여기서보다는 중용에서 더 유명하게 쓰인 거죠. 그래 원래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뭐 조금 더 남았으니까 안 읽어도 하겠습니다. 이 헌문편이 좀 분량이 엄청 많네요. 자공이 방인하더니 방자가 모방자인데 비교할 방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장단점을 따지는 것이 비자입니다. 비교하는 것. 자공이 사람의 장단점을 흔히 비교해. 이 아마 자공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흔히 이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공이 남들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더니 그 비교하는 걸 보고 공자님 자공이 말로 잘하니까 뭐 그럴 수 흔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 듣고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사야는 해노제야. 사야는 해노제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해노제아라는 부토를 붙여놓으면 의문문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사야 니는 어디냐? 사야 니는 현명하냐? 왜 너무 비교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야 니는 어디냐? 그건 네가 어디로서 너를 비교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 후대는 의문이 아니고 감탄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야는 해노젠저 해가 약간 꼬집는 말입니다. 너무 이 장단점을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걸 보고 사는 자궁 이름이 단목사니 그렇지. 사야 니는 참 현명하네 이런 게죠. 니는 참 현명하네. 너무 이 장단점을 그리 잘 비교하니 라고 하면서 공자님이 말씀합니다. 부아저 불가호라. 대저 나는 곧 그러할 겨를이 없다. 그러할 겨를이 없는 건 뭡니까? 나는 너의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말할 그런 겨를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공이 남의 장단점을 비교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자제시키는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야는 해노제아가 아니고 해노젠저 해가지고 감탄문으로 해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 뭐 아이고 사야 니는 참 똑똑하네. 어찌 그런 말을 할 줄 시간이 있노?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이리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야는 해노젠저 막 너무 이런 장단점을 말하고 저런 사람께 아이고 네가 참 똑똑하네. 나는 그런 말을 따질 겨를도 없다. 어찌 니는 그 너무 말할 겨를이 있네. 이래가지고 경계시킨 말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이고 혼자로 많이 합니다. 사연이는 참 똑똑하네. 똑똑하네. 나는 그렇게 너무 장단점을 따질 그는 나는 계획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어찌 됩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자활 불안인지 불기지요 한기불능이 아니라 공자님 말씀하시기로 불안하는 공자님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공자님의 어투 중에 지금까지 나온 공자님의 어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군자는 어떻고 소인은 어떻다. 이 엄청 많이 나오죠. 군자는 어떻고 소인은 어떻다. 이런 비유의 말이 제일 흔히 쓰는 말이거든요. 군자는 그래서는 안 돼. 마치 옛날에 우리 촌에서 뭡니까? 아들은 한테 뭐 양만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쓰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군자와 소인을 비유한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같이 뭡니까? 이 말을 다 많이 썼죠. 뭡니까? 불안하고 한자하고 무엇은 근심하지 아니해야 하고 무엇을 근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이는 뭡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똑같습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말하고 이거 똑같은 거야. 불안 무엇은 근심하지 말고 뭐만 근심해라. 이건 우리가 쓰는 말에 뭡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공자의 논의 어투 중에서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렇다. 이런 비유가 우리 문화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양반이 그러는가 사는가 하고 똑같은 게예요. 요 불안한 한자는 뭐 걱정하지 뭐 네 걱정이나 해라. 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말도 그와 똑같은 건데 이게 요 나오는 게 서너 번 나옵니다. 맨 앞에 불안인지 불기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 아니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이 뭐 읽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읽은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그런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한기불능망이라. 그 뭡니까? 내가 남이 알아주는 일을 능히 해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면은 남들 자연히 알아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나온 게 불안과 한자를 써가지고 불안불기지가 세 분인가 네 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뒤에 말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읽은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읽은 맨 마지막에는 이걸 뭐라고 써놨나요? 읽은 맨 마지막 줄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나오나요? 불한인지 불기지 나오고 그 다음은 뭐 나옵니까? 한부지 있냐 나오죠. 뒤에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을 근심하지 아니 말고 불이지 네가 남의 장점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이런 뜻이죠. 요렇게 썼고 여기서는 한불능이냐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자님 평소 한 말 어투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군자는 어떻고 소인은 어떻다는 말 한 개고 하나는 뭐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나는 불안과 한자 쓰는 것이 공자님이 거의 상투적으로 써서인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공자님의 평소의 어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도 오고 뭐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